안녕하십니까, 유동근입니다.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K9을 타고 있습니다. K9은 국산차 중에서는 최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K9보다 윗등급에는 G90, 제네시스의 G90이 있고 그 밑에 G80이 있습니다. K9의 또 다른 별명은 2인자의 차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G90이면 부사장은 뭐 K9, 그리고 전무는 G80, 상무는 다시 K7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그런 하이어라키에 맞춰서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인차라든지 관용차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K9이 아빠차이기도 하지만은 또 성공한 아빠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그랜드 플래티넘 트림이고요. 6,852만 원입니다. K9은 파워트레인의 종류가 엔진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3.8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있고 그 위에 3.3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으로 5리터 8기통 5리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윗 모델이 컨텀이고요. 그 밑에 이제 3.3 터보가 이제 마스터즈라는 트림이 있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이제 플래티넘입니다. 풀타임 사륜 구동에만 그랜드라는 별도의 트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시승차는 거의 모든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된 3.8리터 자연흡기 플래티넘 중에서도 모든 옵션이 적용된 그랜드 플래티넘 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9의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의 특징은 이 가변식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변식 댐퍼의 서스펜션의 어떤 그 세팅은 세 가지로 세팅이 나뉩니다. 그래서 컴포트가 있고요, 컴포트 플러스가 있고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드를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포트 플러스 모드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해놓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1열의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뒷좌석에 이제 타는 사람이 이 차의 주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의 승차감에 대해서 우리 김 PD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컴포트와 컴포트 플러스 모드의 차이는 어땠나요? 일단 컴포트 모드는 일반 조금 고급 승용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쿠션이었고, 컴포트 플러스는 처음 방지턱 넘을 때는 똑같은데 그 방지턱 넘은 이후부터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모드로 넘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는 좀 하다는 느낌이었다가 그 이후 느낌은 컴포트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종합을 해보자면 컴포트와 컴포트 플러스 모두 이제 승차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 컴포트에 비해서 컴포트 플러스가 차의 어떤 그런 진동이라든지 충격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저같이 지금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람의 승차감이 중요할 텐데, 스포츠 모드에서 광지턱을 조금 속도가 빠른 속도로 넘어보면 보통 이제 하체의 세팅을 단단하게 하면 충격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차가 흡수를 해서 버티는 느낌으로 타고 넘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스포츠 모드가 있고 뒷열의 좌석의 승객을 배려하는 컴포트와 컴포트 플러스 모드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시동을 켜면 컴포트 모드로 시작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보시다시피 변속기 레버의 하단 부분에 버튼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설정에 따라서 이제 운전자의 이 날개 부분의 시트를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여줍니다. 그리고 연비 위주의 에코 모드가 있고요.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는 다시 차체의 설정 부분에서 커스텀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할 것인지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총 네 가지로 고를 수가 있는데, 파워트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엔진의 어떤 출력 자체를 연비냐, 승차감이냐, 아니면 운동성, 스노우까지 있어서 이건 이제 그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쓰는 모드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로 나뉘는데, 이 차에는 이제 그 전동식 이 스티어링 휠이 작동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느낌을 가볍게 가져가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좀 무거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모드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서 가장 이 차에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 휠 드라이브죠.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플랫폼의 차량이기 때문에 후륜 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 달리는 모드가 있고, 트랙션이 중요할 때는 이제 네 바퀴 쪽에 골고루 힘을 배분해 준다든지 ABS를 걸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올휠 드라이브에 관련된 모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K9의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차량의 세팅은 차에 이제 시동을 걸면은 이제 후측방 이제 경고등은 기본적으로 켜줍니다. 그래서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이 차선에 주행하고 있는 차의 좌측과 우측에 차량의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그 전개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요것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행 상황이 이제 곡선 주로를 달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차로를 이탈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는 90km인데, 요즘 최신 이제 그 HDA 기능은 제한 속도에 맞춰 가지고 세팅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기능은 없고요. 90km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이제 다른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앞뒤 차의 어떤 그런 거리 설정을 4단계로 할 수가 있고, 현재 2단계로 해놨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해야 앞뒤 차간 거리하고, 그리고 또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이 차로 유지 기능, 그래서 차로 이탈 방지가 좌우측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거라 그러면, 차로 유지 기능은 차의 이제 가운데 센터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 스티어링 휠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전 구간에서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죠. 자, 재밌는 기능 중에 스티어링 휠을 지금 좌우로 돌려가면서 차로를 잘 잡고 있는 게 보이고, 재밌는 또 기능은 크루즈 컨트롤 패널에 오토라는 그 글씨에 파란불이 켜지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와 차체의 이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자체를 동기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시속 100km로 설정하더라도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90km면 그걸 넘지 않게끔 속도를 내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처럼 90km 제한 구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속도를 올려서 처음 세팅한 100km에 맞춰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기아차, 특히 이제 K9 기아차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 차의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3.8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미션의 조합,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자체가 아무래도 터보 차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만 세게 좀 전개를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차가 앞으로 쭉 나가는, 그래서 터보차에 비해서는 앞으로 직진할 때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경쾌하게 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정숙하고, 그러면서도 좀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주행 질감을 이 엔진 자체가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3.8L의 엔진 세팅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돼서 이 차의 주행 성능의 이제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 차의 어떤 그런 가속 능력을 놓고 보자면, 시속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7초 정도가 이제 7초 정도의 어떤 그런 기록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속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한 25초 정도가로 측정이 됐습니다. 차의 공차 중량이 2톤이 조금 넘죠. 2050kg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 세단에 이 정도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 제로 100이 7초, 제로 200이 25초 이러면은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속 한 200km까지 이제 풀가속을 해보면 초반에 속력을 내고 뒤에 갈수록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엔진 출력을 뽑아내는 데 어떤 변속기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어떤 그런 직진 가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성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링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이 차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코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차체의 자세 제어 기능을 오프한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이 ABS가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합니다. 엔진의 어떤 그런 이 출력을 저하시키고, 기본적인 성향이 코너에 들어갔을 때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는데 바깥으로 밀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ABS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개입의 시점이 좀 빨라서 차체의 어떤 그 세팅 자체가 보수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탈출 가속이라고 하죠. 코너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조금 출력이 올라가면서 차체의 어떤 그런 트랙션이 조금 방향을 잃으면서 차가 뒤뚱거리면서 중심을 조금 잃는 특성이 있습니다. 직진 가속에서 어떤 준수한 가속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한 주행을 즐기기에는 이 코너링의 거동이나 이런 특징들이 사실 알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K9은 2018년도에 풀체인지가 돼서 현재 2세대 모델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깔끔하고 정제된 인상입니다. 그래서 과격하거나 뭐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군데군데 작은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좀 멋스러움을 꾸며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에 이제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턴 시그널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턴 시그널은 전면부와 후면부에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짜잘한 어떤 건 디테일들을 넣어놔서 이렇게 무늬를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포인트를 줬다. 이런 포인트들은 그릴이라든지 이제 범퍼 하단 부분에 보면 크롬 장식들이 있죠. 이렇게 간결하게 선 하나를 그어서 밋밋하지 않게끔 장식을 준 걸 알 수 있고요. 기아 엠블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짜잘한 이런 무늬들을 넣어가지고 멋스러운 부분들을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의 문양은 좀 뭐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어떤 이 변형을 줘서 밋밋하지 않게끔 꾸며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부의 바디 라인을 보시면 그 후륜구동 자동차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바디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하게 멋을 내진 않았지만은 캐릭터 라인에 이렇게 쭉 앞부터 뒤까지 선을 그어서 이 차체에 보면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이렇게 접어놓은 느낌이 있는데 작은 포인트 하나 두 개씩을 넣어줌으로 해서 멋을 냈다고 할 수 있고, 후면부 역시 이 테일 램프 부분에 턴 시그널을 줘서 전면부하고 같게 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에 보시다시피 뭐 이제 유모차라든지 촬영 장비들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스펙이죠. 골프채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K9은 쇼퍼 스트리븐 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열 공간의 거주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차의 특징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 자리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 버튼 중에서 이 프론트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이 자리에서 이 앞자리에 의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좌석이 누우면서 밑으로 꺼집니다. 뒷자리 자체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다가 눕힐 수 있고, 자리 자체도 앞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 조절 레버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에어컨 공조 이런 것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휴대전화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꽂아주면 충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K9은 뒷좌석에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9의 요모조모를 살펴봤습니다. K9은 관용차나 법인차로 많이 쓰이면서 성공한 아빠의 차, 요거에 딱 맞는 컨셉으로 차가 세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대형 SUV라든지 픽업 트럭 이런 어떤 그런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럽적인 상황도 또 실용적인 부분, 기능성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편의적인 옵션을 갖추고 있고, 과격하다든지 어떤 그 스포티함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성, 편의성 이런데 중점을 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고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런 게 어떤 그런 준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K9 시승을 해봤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낮과 밤으로 온도차도 커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날씨도 쌀쌀해졌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나은 차량,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